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대학 구국동지연합회 강근영 회장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사라진 1조 원이란 주제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시 시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의회 의원 여러분, 고려대학교 전국대학 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1조 원이라고 하는 시민 혈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1조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이게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원순 시장은 재직 10년 동안에 1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 시민단체에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 특별히 서울 시민들의 세금은 정확히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서울 시민의 혈세가 사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면 그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 박원순 이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의 시정에 일반 시민단체를 참여시킨 겁니다.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좌파 시민단체인 것입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자기가 이끌어가는 서울특별시 시장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 구청이 모두 25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횟수로 10년 동안에 24개의 마을 자치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마을 자치센터가 뭐냐? 이 마을 자치센터라는 것은 이 좌파에 속한 시민단체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이 마을 자치센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자치센터 하나에다가 1년에 예산을 113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1개 센터가 113억 원이니까 24개 마을센터 하면은 모두 2,71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2,712억 가운데 무려 인건비로 반 50%가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좌파 시민단체를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 시민이 납세를 할 때 그 좌파 시민단체를 먹여 살리라고 세금을 냈습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세금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울 시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좌파 단체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박원순이가 그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개의 마을 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법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사단법인 마을도 역시 민간 조직이에요. 일반 구청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측근 중에 측근을 그 사단법인 마을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또 그에게 딸린 시민단체들을 그 휘하에 포진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사단법인 마을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던 한 사람을
이 서울시청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이냐? 바로 그 마을 자치센터를 관장하고 거기다가 세금을 지원하는 바로 그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온갖 혜택을 받아가지고 마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책임 부서에 들어가서 서울시의 예산을 자기가 운영하던 마을자치센터를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얼마나 잘 뜯어먹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박원순이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거는 바로 박원순과 좌파 시민단체는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서울시로부터 온갖 혜택과 지원을 받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누굴 밀 것 같습니까? 박원순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서울시장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가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예산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하게 좌파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잘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같이 맞다! 잘한다!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정의로운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서울시 의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서울시 의원들 가운데는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이 지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박원순이 죽이기를 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지우기를 시도했다면 여러분, 저 광화문 광장, 저 개조사업, 저게 박원순 때 계획돼 가지고 죽고 나서 강제로 공사가 강행된 건데, 전 광화문을 딱 보면요 완전히 이 시민회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게 형평관계도 안 맞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거 다시 허물고 이게 아마 균형맞게 만들 겁니다. 만약에 오세훈 씨가 박원순이 지우기를 시도했다면 벌써 저 흙을 덮어버렸죠. 그리고 저 담장 벼락 다 허물어버렸죠. 그러나 그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시장 허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서울 시민에게 당연히 돌아갈 그 세금이 엉뚱한데 전용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로 잡고자 바른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만세!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은 이 오세훈 시장의 이 정의로운 시정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딴지 걸지 말고 오세훈 시장의 정의로운 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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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강균명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 잘하는 점이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이건 참 잘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계시는 박태우 국제정치학 박사님을 모시고
단일 대선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게 뭐 추석 명절 5일 시작하는 아주 즐거운 명절 시즌입니다만은 우리 애국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내가 보니까 뭔가 좀 이 맑은 가을 하늘과는 정반대로 가슴에 멍이 드는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조금은 고통스러운 이런 나라 걱정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언론지상 뭐 9시 뉴스나 종편이나 아니면 뭐 보수신문이라는 조정동이나 신문들을 보면 이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런 보도 행태, 또 말장난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상업주의에 찌들은 그런 보도들을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할 겁니다. 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교도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 논란 가지고 많은 뭐 재당중 의혹 사건부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1위를 달려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홍준표 씨가 치고받고 있는 형국인데, 엊그저께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 그 봤으면 알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지금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야권의 대선 후보 주자라고 할 수 있을지 서로 흠집내고 말이요, 말장난하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멈추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애국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큰 담론도 못 만들고 주사파 정권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못하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런 말에 내 탓 공방에 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홍준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보수 개면론을 가지고 네가 수사해서 보수를 무너뜨렸느니 당신은 지방선거 때 완전히 패배한 수장이냐 하면서 서로를 흠집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전혀 담론을 못 만들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의 가슴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가 누구누구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대한민국병, 지금 대선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뭐를 어떻게 바꾸고, 또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잃어버린 절망하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절망하는 민생고로 고통받고 있는, 자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무너진 안보를 회복하느냐는 촌철살인의 그런 섬뜩한 그런 처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안 보이고 그저 네거티브 공감으로 남은 헐뜯고 말이죠. 남 도움 받아가지고 보수도 아닌 데 가서 표 달라고 그러고 결국엔 찍지도 않을 사람들 포퓰리즘으로 대선 전국을 흙탕물 전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아주 질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장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관한 주인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기득권 누리면서 잘못된 이념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제도권 내에 꽈레를 들고 있는 붉은 세력들이냐, 아니면 썩어 빠진 보수가 견제 못하면서 아직도 기득권에 기대어가지고 자신들의 보신만 외치고 있는 가짜 보수들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아직도 대선 후보다운 후보가 나오질 않아요. 대한민국을 살릴 만한 담론이 안 보이고 있는 어두컴컴한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 상태로 내년 6월 맞았다가는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도 실패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뽑아놨더니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나라가 좌쪽으로 기운 거를 1cm도 못 옮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선을 치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보여.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영변에서 다시 플루토늄 추출하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다시 가동하면서
핵 능력을 25%를 더 증가시킨다는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가짜 위장평화 세력들, 또 썩어빠진 보수는 안보 문제에는 눈을 감고 그저 말장난들이나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또 지난 4년 반 동안 주사파 정권이 반미 노선과 친중 노선, 종북 노선으로 한미동맹은 귀결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안보의 생명줄인 한미연합훈련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고 말이죠.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민주당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여 명이 말이죠, 한미훈련 취소해달라고 결의안을 만들지 않나. 이제 주한미군 철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국회의원이 170여 명이 나오질 않나. 썩어빠져도 한참 썩어빠진 대한민국 국회, 국민들이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면 아무도 우리 국민들을 구제할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둠의 역사로 6.25와 같이, 구한말과 같이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900여 차례 외침이 있었는데 그 많은 환난과 아픔을 겪고도 4, 5년 주기로 전쟁을 한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데, 분단국가로 사는 지도층에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대한민국은 둥둥 떠내려가고 9월에 태풍 오면 찢어질 지경이다. 정신들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보편적인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나라가 청사화가 되겠느냐?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온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좌우익 대립 구도가 다시 재현돼 가지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보수 개면론을 얘기하는데 좌파를 탓하기 앞서서 보수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6개월 남은 시국에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중병에 대해서는 진단을 못하는 얄팍한 말장난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미국도 지금 중국도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패권 다툼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군비 경쟁을 하고 치열한 세력 각축이당이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어디서 불꽃이 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안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그저 태평성대요. 국민들은 누가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가서 방문 교수도 하고 강의를 다니면서 대만을 보았습니다마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이 중국의 일원이라면서 침략할 것 같으면서도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미국이 뒤에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은 홍콩처럼 그렇게 대만을 합병을 못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반도는 지금 같은 정권, 친중 정권, 종북 정권이 한 번만 더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안보 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의회에서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이 미국 하원에서 말이죠, 한반도 평화법안이라는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 50명 이상이 발의해가지고 그게 상원으로 갔는지 내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미국도 변하고 있어요. 국제정치도.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북한 핵 앞에서 평화가 왔다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줍니까? 이 대한민국 보수가 얼마나 썩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으면 아직도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저 허공에
떠돌리게 만들고 있고, 한미동맹이 준월되는데도 누구 하나 형식적으로 말장난이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형국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정말 큰일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 이야기하는 이러한 중차지한 리더십을 복권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찾아야 되고, 만에 하나 없다면 지금 있는 후보들은 개과천선해가지고, 그 중에 누가 후보가 되면 개과천선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대성 통곡하면서 역사 앞에 사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에 살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제 윤석열 씨는 박정희 대통령 군이 생각해가지고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한테 봉변을 당했다는데, 그 스스로 윤석열 씨가 사죄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의붓자 씨처럼 보수권에 와가지고 이런 행보를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후보들 가지고는 또 호남 민심에 기대서 보수 후보가 되겠다고 조국의 수사가 과했다는 이런 말장난하는 후보들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용기 있고 이 나라의 중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제의로운 후보를 없으면 찾아야 되고, 만에 지금 있는 10명 후보들 중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후보는 개과천선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통곡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좌초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는 날입니다만 우리가 좀 더 애국심을 가지고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을 고민하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행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년 3구 대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도자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깊게 반성을 하고 잘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고 정치 방역을 비전한 국민기본권 말살 이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예. 오늘 또 펜스를 쳐놨네요. 예? 오늘 또 펜스를 동물원처럼 쳐놨는데 언제까지 펜스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진을 우리도 체증을 해야 돼요. 체증. 나중에 되면 안 쳤다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정인 서주세요. 오늘 쳤다고. 나중에 되면 김창룡이하고 이 인간이 안 쳤다 그럴 거야. 지금 이번에 자영업자 그 분향소 설치하는데 경찰이 7시간 동안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도 우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대요. 왜 길을 막아? 왜 길을 막아? 그러더라고 경찰한테. 그 경찰이 뭐래요? 우리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염병 무슨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감염병법 때문에 막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경찰이. 감염병법 때문에 그 자영업자 분향소를 설치 못하게 7시간 동안 경찰이 힘으로 그렇게 갖다 막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자영업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감염병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박원순 분향소는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다 이 지랄 했어요 경찰이. 김창룡이가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다 해서 서울시청 앞 저 넓은 광장을,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박원순이 분향객들 2만 명이 저기서 누릴 거 다 누렸다고요. 백기환 분향소도 경찰들이 이렇게 펜스 치고 막았습니까? 그런데 힘없는 자영업자가 분향소 설치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분향소가 집회로 됐어요. 박원순이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고 힘없는
그 자영업자 분향소는 집회가 됩니까? 여러분들 말을 해도 혀가 꼬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랬어요. 야, 박원순은 왜 했냐? 분향소는. 백규환이 분향소는 왜 했냐?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경찰이.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가 오세훈이가, 내가 여기서 계속 오세훈 욕을 하니까 오세훈이가 약간 정신을 차렸는지 자영업자 분향소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경찰이 병신된 거예요. 경찰이 7시간 동안 직권남용한 겁니다. 이미 형법적으로 기수에 들어간 거예요. 기수에. 여러분, 사람 때렸으면 이미 그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7시간 동안 방해했으면 이미 방해가 죄가 성립한 겁니다. 7시간 지나서 서울시가 너가 뭐하는 짓이냐 경찰들 보고 그러니까 경찰이 황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등포 구청 보고 핑계댔어요. 영등포 구청이 하라고 해서. 영등포 구청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 자영업자 분향소가 지금 유지 중입니다.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그 7시간 동안 그래도 그 거짓된,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경찰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영업자가 피해자입니다. 오늘까지 저 펜스 안 치우면요, 내가 김창룡이하고 영등포 경찰서장 고발합니다. 이미 7시간 동안 서울시가 너것들 뭐하는 짓이냐, 왜 직권남용하냐, 분향소도 설치 못하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분향소 설치하고 나니까 또 경찰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한 명씩 하라고, 한 명씩. 분양을 한 명씩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내 장례식장에 한 명씩 있습니까 거기? 조영기 목사 거기 분향소에 그 보셨죠? 몇백 명씩 서로 인사하고 이재명이도 갔더만 한 명씩 들어가야지, 한 명씩. 맞아.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창룡이가 개 같은 소리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기를 펜스를 쳐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초구청이 개망신당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서초구청이 뭐 했느냐, 서초구에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항아리를 큰 거를 엄청 갖다 놨어요. 이런 공간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펜스를 쳐놓으니까 오세훈이 요즘에 출구 전략합니까? 그걸 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냐. 서초구가 그래서 병신됐잖아요. 집회 못하.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 짓 안 해. 아직도. 지금 세상이 당신들이 정치방역 거짓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한테 여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세요.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 했던 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누가 말했느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선배 질병관리청장 전임 두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국민의 짐이나 야당 눈치나 보는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재명이가 먼저 말할 거야, 펜스 치워라고. 여러분들, 거짓에 대해서는 빨리 지적하는 게, 그런 거는 빨리 얘기해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제가 말한 거를 컨닝했는지 질병관리청장 전병률, 전임 질병관리청장 전병률이가 정은경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질병관리청장 있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정신 나간 짓이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세요. 식당에 20명 들어가는 식당에 2명씩 10팀 들어가는 거하고 10명씩 2팀 들어가는 거 뭐가 다르냐. 질병관리청장이 말했어요. 전병률 질병관리청장하고 또 그 전임 질병관리청장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그 질병관리청장하고 두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정은경이 정신 나갔냐?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 모이는 거는 되는데요, 집안에서 사람들 모여서 차례 지내는 건 되는데 성묘는 안 된답니다, 야외에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야외에서 성면은 안 된대. 실내에서 그 환기 안 되는 데서 차례는 되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전임 두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전처럼 바글바글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너네들. 전처럼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놨더라고. 그 사람들이 정치 방역을 하니까 유일하게 우리 이 집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비유는 다른 걸 들더라고. 야, 목욕탕은 다 하대?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다 하잖아요. 골프장은 또 샤워가 안 된대.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거하고 골프장에서 샤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방역을 하니까 전임 질병관리청장 두 사람이 저런 게 많은 짓이냐. 선배 두 사람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친 방역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야구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야구를 했어요. 관중이 몇 명 들어온지 압니까? 48,000명. 관중이 48,000명이 들어왔는데요. 고함 지르기 돼요. 고함 지르기. 고함 지르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고함을 지르세요 이렇게 해요. 마이크 쥐고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고함을 마음껏 지르세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세요. 팔짱 끼세요. 실제입니다. 팩트 확인하세요. 팩트. 제가 또 48,000명이요 먹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48,000명이 야외 행사를 환상의 불꽃 축제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여기 2명 안 된다고 펜스 쳐놨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 미국이 미쳤냐? 정원계가 미쳤냐? 여러분, 미국이 미쳤습니까? 48,000명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미국이 미쳤습니까? 단 2명이 안 된다고 질병을 거짓되게 이용하는 문재인 정원계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원계가 미쳤어요. 미치면 혼자 미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미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국정농단, 헌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자유,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살당해도 찍소리 안 하는 국민은 북한처럼 당해도 싸게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범죄라는 걸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펜스 치고 단 한 명 이상 분향소 차리지 못한다 할 때 오세훈 말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너희들 거짓 하지 말라고 경찰 보고. 왜 경찰이 갑자기 당황했대요. 오늘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경찰이 당황을 한 거야. 앞에서 막 펜스 치고 안 됩니다. 야외에서 1명 이상 안 됩니다. 누가 안 된다 그랬어? 기자회견이 야외에서 1명 안 된다는 거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법원에 종로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소송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소송을 했더니 여기서 제가 연설하는 거 마스크 안 썼다고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은경이는 기자회견 할 때 마스크 썼냐? 왜 정은경이는 안 쓰고 국민인 나는 써야 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공정한 나라입니까? 처벌하려면 정은경이부터 처벌해야지.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자기들은 할 짓 다 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갔느냐? 진주에 갔대요. 오늘 진주에서 누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시장이. 근데 펜스도 없고 경찰도 없어. 포항에 갔는데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윤석열이가 막 자랑해요. 그 캠프에서. 여러분, 진정한 야당의 후보라면 자기 혼자 자유민주주의 누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새 펜스 속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도 찍소리 안 하는 이런 야당 후보가 무슨 필요가 해요? 필요 없어. 오세훈이 당선돼가지고
우리가 이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세훈이 그 악독한 감염 병법 위반으로 국민을 고발한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준 오세훈이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발하라고 오세훈 뽑아줬어요? 오세훈이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그 고발하는 걸 배워서 집회한다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지난주에도 보셨죠? 내일 동안면세점 앞에서 계속 드리는 예배를 누구 보냈습니까? 오세훈이가 그 싸가지 없는 서울시청 공무원 여자 둘이 팔짱 딱 끼고 예배 드리면 고발할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집회한다고 고발하고 분향소 차린다고 고발하면서 지네들은 20,000명씩 서울시청에서 분향소하고 말이야. 지네들은 지금 뭐 할 짓 다 해요. 오죽하면 전임 질병관리청장이 그런 짓 제발 그만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전임 질병관리청장이 말하기 전에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자칭 대통령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펜스 한번 계속 쳐봐요. 저는 첫날 날짜를 다 기록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직권남용의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서초구청장도 거기에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항아리 갖다 놔서 항아리,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항아리 채워라. 뭐 하는 거냐? 실내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뭐 하는 거냐? 항아리 갖다 놓고. 제가 오늘 종로경찰서에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집회 신고서 2개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소송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 짓 하는지 보자. 메이저리그 이번에 내 소송할 때 메이저리그는 야외에서 50,000명 모인다. 고함 지르고 부둥켜 안고 소리치고 파도 타기 응원하고 여러분 다 팩트입니다. 바리케이트를 다 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펜스 쳐가지고 이게 국민 건강 위한 겁니까 여러분?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은 뭐 그런 것까지, 요즘에 골프장 있잖아요. 나 골프 치는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골프장은 부킹이 안 돼요. 요즘에 백이 있어야 부킹이 돼. 골프장 들어가면요, 골프장 안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스크 벗고 바글바글하게 밥 먹어요. 알아요? 나 골프 치는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야외에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사람이 피눈물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행기도 타야죠. 미국 가는 비행기 300명씩 타고 다녀요 요즘에. 그런데 미국 가면서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유럽 가면서 거기서 마스크 다 벗고 300명인 그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밥 다 먹어요. 300명이. 근데 야외에는 2명이 안 돼요.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을 그만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문재인이, 정은경이가 하고 있는 일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펜스 빨리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으면 인간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디 거짓말을 헤쳐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경찰이 우리 국민을 막 폭행하고 지금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경찰이 지금 직권 남용하잖아요. 펜스 치고 다니지도 못하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여기서 보이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경찰이 범죄를 단속하면서 국민을 죽여도 된다는 법안을 이번에 입법했습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국민을 죽여도 된대. 이게 지금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경찰이 국민을 죽여도 된대요. 범죄 현장이면. 우리 이게 범죄예요. 범죄가 별게 아니에요. 나도 2개나 범죄라고 고발당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국민을 죽여도 된대요.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누군지 압니까? 국민의힘의 김용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김용판이에요. 저는 김용판이라는 사람요 아스팔트에서 만났어요. 김진태 의원 막 거기 막 스포트 할 때 자기 와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딱 되고 나니까요 국민 때려 죽여도 된다는 법을 김용판이가 대표에 발의하더라니까요. 그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국민의 짐이 얼마나 오세훈이 보세요. 뽑아줬더니 국민을 고발하고 있고 김용판이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 국민들 아스팔트 세력인 것처럼 왔다 갔다 거리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경찰이 국민 때려 죽여도 되는 법을 입법시켜서 통과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하면 그걸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은 거짓이에요. 전철 바글바글하고 관공서 바글바글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한 명 죽었대요. 코로나 걸려서. 내가 그랬죠. 일주일 내내 그 밀폐된 데서 있으면 안 죽는 게 이상하지. 더 많이 죽어야 돼. 서울시 공무원들 야외에서 이렇게 핍박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이 방역이 거짓인 줄 알고 있어요. 백신을 많이 맞히면 많이 맞힐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나.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유럽, 대한민국 백신을 많이 맞히면은 예방주사라며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늘어나요. 중증 환자가 준다고? 중증 환자도 점점점 늘어나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 이 인간들을 반드시 그 죗값을 받도록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년도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내년 대선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님을 모시고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청취하고 계시는 전세계 대한민국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군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차례가 넘는 집회를 이 도합 면세점 앞에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도 매주마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토하는 모습을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친중, 친북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이 대한민국은 모든 이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북한 주사파들과 중국 공산당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미 상당히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중, 반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친미를, 미국을 몰아내고 그리고 일본을 몰아내고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하고 북한에 잘 보이려고 매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이라고 하는 중국의 외교부 책임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사드 단속하고 이번에 영연방 국가에서 가입하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세계 최고의 정보 시스템에 한국이 들어와라고 했는데 중국의 왕이가 와서 거기 가입하지 말아라, 미국 편 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쿼드 4개 국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민국이 미국이 강력하게 동참할 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꺼번에 거절하는, 중국말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중국이 무슨 말을 하면 완전히 절을 하고 받아 챙기지만 미국이 무슨 말을 하면 전혀 말을 안 듣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나온다고 하는 모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다 국익에 돈 안 됩니까? 다 빼가지고 돌려보내겠다. 그래 주한미군 자기 대통령 되면 다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됐는데 완전히 빨갱이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쳐야 됩니다. 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인 양 지금 4대주의 정책을 이 문재인 정부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슨 말을 하면 완전히 100% 중국 말에 동의해서 중국을 따라가고 있지만 한미동맹도 깨지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거절하고 오직 중국의 편을 들어서 따라가는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내보낸다면 지난 70년 동안 닦아놓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경제는 전부 다 무너지고 북한과 같이 완전히 굶주리고 아프가니스탄처럼 완전히 공산당으로부터 학살당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을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그런 나라가 되지 말라는 반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2월 29일 날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은 바로 직후, 그리고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73년도 7월 29일 날 북베트남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100만이 보트피플로 전세계를 떠도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평화협정 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종전선언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꼭 남아있어야 되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싫다면 당장 짐을 싸갖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중국 공산주의야, 북한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단순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고 대한민국이 죽으면 미국이 죽는다는 운명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생각하려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수많은 해외 동포들과 대한민국의 깨어난
애국민들이 반드시 이 문재인 정부를 뒤집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될 수 없고 사회주의가 될 수 없고 전체주의가 될 수 없고 오직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영원히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싸워나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